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 특히 공수처법 처리를 아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부처 정경심 씨가 느닷없이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우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 공수처법 처리를 아주 서두르는 모양새인데 굉장히 서두르죠. 어떤 배경이랄까 속셈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조국 장관 나갈 때 민주당이 계속 비호하면서 그렇죠. 검찰 개혁을 많이 주장했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국 수사 그만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 압력? 그렇죠. 근데 압력이 지금 안 통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가 공수처를 통해서,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막강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검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소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얘기했어요. 지금 공수처법 문제 많다. 기소권, 수사권 갖고 있고, 특히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여, 뭐 민변, 친여 주위 사람들을 다 임명해서 수사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거기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수처에서 필요하면은 검찰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도 넘겨라, 이첩해라 하면 넘길 수밖에 없게 돼, 법에 그러니까 대해. 지금 기존 검찰, 윤석열 검찰은 최고로 힘을 빼고 거의 지팡이 짚고 거의 걸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힘을 빼고 그 대신에 공룡 같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수족같이 부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수사 문제가 검찰에서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을 경우 공수처를 통해서 조국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고 이 지금 집권층이 갖고 있는 게 조국 문제만 아니잖아요. 요새 뭐 신라젠이니 뭐 비트코인이니 뭐 태양광이니 뭐 하여튼 총체적인 비리들이 집권층이 많잖아요. 그거 또 수사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이. 그걸 사전에 막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측근들을 임명할 수 있는 공수처를 통해서 장악하겠다. 저는 이런 전략으로 봅니다. 지금 며칠 전에 폴란드에서 독재를 하는데도 하원 절반 이상 총선에서 승리한 어요. 그게 가장 큰 게 보니까 언론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했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 정년퇴직을 검찰 판사를 앞당겨서 싹 쫓아내고 자기 측근들 임명하고 하원에서 판사를 임명하고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공수처장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권한이. 거기다가 무상복지로 막 퍼주니까 하원에서 과반수가 돼서 독재를 하는데도 지지도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구나 했겠죠. 그런데 뭐 다른 문제를 더 논하기 전에 사실은 이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이 사법개혁 법안들은 선거법과 이렇게 처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맞물려 있죠. 과거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 3당과 합의한 것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검찰개혁법안 이건 처리한다,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 검찰개혁법안 딱 처리해보면은 나중에 민주당이 이른바 먹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선거법은 잘 합의가 안 되니 어쩔 수 없네. 사실은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 군소 야당이 네. 다 그때 합의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은 이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때문 이제 아닙니까? 그게 낚시 떡밥이었죠. 그러니까요. 낚시 떡밥이고 예. 예, 실제 하고 싶은 공수처법이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다른 데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민평당까지 다 반대죠. 네. 그러면은 목 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네. 것이죠.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국 이후에 굉장히 좀 다급해졌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동안에 또 지은 죄는 또 스스로 알고 있고 하니까 언론 장악에 의해서 사법, 법조 이건 확실히 내 손 안에 넣겠다 이런 좀 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국 사태 후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예. 조국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예. 말하자면은 네. 조국 수사는 네. 정경심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예. 검찰하고 뭐 이런 정권 간에 네.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최근에 보면 좀 검찰 수사가 둔화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결과가 조금 안 나오고 또 저 조국 마누라 정경심 뭐 뇌종양 뇌경색 핑계 대고 여러 가지 저 조국 동생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예? 꾀병인 거를 판사가 알고 구속 실질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둔화된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저는 둔화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예요? 정치를 떠나서 수사 대상이니까 수사를 한 거다.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됐는데 만약 여기서 수사를 중지하면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된다든가 흐지부지 정치적으로 된다든가. 수사한 거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죠. 저는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는 계속 돼야 되고 또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좀 사기성이 있는 말이라고 봐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검찰 예. 무력화고 그렇죠. 검찰 힘 빼기고 그렇죠. 검찰권을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인권, 아닙니까? 뭐 심야 조사, 뭐 특수부 줄이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뭡니까?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권력이 생사를 도려내는 개혁을 해서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 임명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검사도 임명하고 이거를 대통령부터 손을 떼야죠. 그게 검찰 개혁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압력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검찰 개혁 중요한 게 검찰 내 정관예우나 이런 거 막기 위한 정풍운동이 검찰 내에서 일어나야죠. 네, 예. 이거는 우에서 뭐 인권보호 조항 만들고 뭐 보고대회 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검찰에서 그 자생적으로 저는 이 뿌리 깊은 정관예우 재벌들 왜 아무리 수사받아도 재벌회장 감옥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회이사, 고문, 로펌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아예 수사도 안 하고 수사해봤자 기소도 안 되고 이런 것부터 없애자 이게 검찰개혁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해야 될 게 경찰개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찰개혁. 거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찰은 정말 시궁창 냄새가 풀풀 나요. 검찰은 양반이죠. 예. 아니 버닝썬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드루킹 수사 뭐 제대로 했어요? 오히려 그쪽 편을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은 대변인 역할을 썩은 했잖아요. 내가 진동을 하는데 거기는 놔두고 검찰만 대역죄인처럼 저렇게 몰아치고 하는 것도 참 저는 이것조차도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 대표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입장은 네. 확고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했었는데 네. 네.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선례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수사가 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 그렇죠.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야, 조국 하나 물러났으면 맞지. 그걸로 뭐 끝내는 게 어때 하는 그런 동정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그렇게 끝내고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면은 정말 안하니만 못하다. 그렇죠. 우리나라 수사를 그런 생각이 정의, 공평, 신뢰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럴수록 더 끝까지 해야죠. 죄가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국과 조국 가족이 범한 죄가 있다면은 그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죠. 이만큼 수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어제 오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 애정에는 없었던 예. 것 같은데 지금 김호수 네. 법무차관 장관 대행을 맡고 있죠. 또 한 사람은 이성윤 검찰국장, 네. 뭐 주무국장이죠. 을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감 중인데 구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할 만큼 그렇게 확오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 갑자기 불렀을까요? 그건 저는 뭐 검찰 힘빼기 그거 계속 해라 이거죠. 예? 법무부 장관 조국이가 한 달 동안 뭐 발표를 좀 했잖아요. 예, 뭐 예. 기존에 검찰이 한다는 거 재탕, 삼탕 해서 발표했지만 한다는 거 그거 잘 챙겨라.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하고 있는 거 단디니 보그레이 뭐 경상도 말하면 단디니 보그레이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뭐 청와대 공식적인 뭐 설명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하지만 특히 이 김호수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번에도 법무부의 이제 핵심 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있을 때 후보 시절이네요. 검찰 측에게 검찰총장을 조국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고 별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물먹이는 그게 말이 그런 됩니까? 안을 제의했다가 윤석열 총장이 이런 제안에 거절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윤석열 그래서 측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하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똑같은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부른 것으로 봐서는 뭐 청와대 그 연장선상이 그렇죠. 아닌가. 청와대하고 좀 코드가 많으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죠. 저희 조국 물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 공로로 조국 칭찬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조국이가 왜 나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가 없어요. 조국의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60여일간 나라로 두동강 냈잖아요. 국민들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중도층이 지금 한 갤럽 조사하면 40%에서 46% 절반까지 늘어났잖아요. 부동층이. 이건 국민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아니 제 동창들도 충청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광화문 저거 깜짝 놀랐어요. 저 치과에서 이빨 뽑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반성이나 죄책감은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조국 칭찬만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어제 대통령 그런 법무차관 장관 권한대행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난 그 시점에 또 검찰 개혁을 부단히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또 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내용도 없어요. 그 내용 중에는 뭐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구태여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또 이 발표를 한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은 개혁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나름의 그런 어떤 메시지랄까? 그것을 은연중에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대통령이 통치권자니까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긴 하되 내 수사는 내 길을 간다. 뭐 이런 제스처 아닐까 싶어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한 수 더 떠서 한마디 해야 된다고 봐요. 검찰 개혁의 진정한 본질은
정치적인 중립이다. 이런 말 한 말씀은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진짜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 세상 떠난 거라든지 전 옛날에 그 많은 그 불행한 게 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좌우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고리를 끊으려면 정치적인 중립은 내 목숨 걸고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이런 말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결기를 보였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검찰총장으로서 또 대통령한테 자칫하면은 또 반기를 들으냐, 그렇죠. 항명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도 정경심 뇌종양 뇌경색이라고 저 구속영장 기소 앞두고 자꾸 연막 피우고 협조를 안 하잖아요. 예. 그 조국 동생도 그렇고 사실은요 검찰이 제대로 하려면은 다 동시에 불러야 됩니다. 동시에 불러서 대질신문 해야지. 한 번 조사받고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요. 예.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그냥 가요. 남편 장관 그만뒀다고도 집에 가고. 지난번 예. 5차례 소환조사 때도 장관 그만뒀다는 소리 들리자마자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초동 검찰총사를 자율 출퇴근하듯이 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나올 때 나와요. 그리고 저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 맞추지 않겠어요? 지금 수사가 굉장히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말 맞춰서 또 예습 해와서 또 검찰이 삐끔 나타나서 좀 불리하면 집에 가버리고 지금 이렇게 대여섯 번 하는데 이렇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달이 지나도 수사 빨리 안 끝낸다고 오늘 버럭 성질을 냈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수사하는데 조국 가족이 언제 제대로 협조한 적 있나요? 압수수색부터? 예.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부터도 예. 수사 방해 행위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수사를 빨리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2달을 끝내라는 것은 대충 하고 이제 그 선에서 끝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동시에 조국부터 전 가족 다 잡아넣어야 돼요. 잡아넣어서 동시에 대질신문하고 빨리빨리 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집은 거짓말 탐지기도 좀 필요한 집이에요. 입만 열면 지금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질신문하고 거짓말 탐지기 동원하고 해서 저는 빨리 끝낼 수는 있다고 봐요. 조국 가족 협조하고 검찰이 세게 드라이브 하면은 저는 이달 내로 완전히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계속 저렇게 아프다고 저렇게 진단서 내고 저러면은 곤란하죠. 네. 거기다가 지금 법원 쪽에서도 협조가 별로 없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상례를 벗어나서 막 기각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또 압수수색을 해야 할 그런 영장을 또 발부를 안 해버리고 꼭 해야 할 때는. 휴대폰부터 뭐 하나도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김명수 이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본다고 봐야죠. 많이 본다고 봐야죠. 예, 역대 권력의 눈치 이렇게 많이 보는 사법부가 없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경심 씨가 이런 뇌경색, 뇌종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뭐 진단서까지도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검찰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수사를 계속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뇌종양, 뇌경색 이런 것은 아주 화급을 요하는 그런 병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뇌경색, 뇌종양 하면은 위급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건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그때까지. 뇌종양도 양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악성이 문제죠. 뇌경색도 아마 경미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있을 거예요. 같은 당뇨병이라도 왜 당 수치가 조금 높은 거랑 왕창 높은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예, 지방간도 저는 서울 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지방간이거든요. 예, 지방 출신이라 지방간인지 몰라도 그럴 정도로 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정겸 씨가 얼마나 뻥쳤는지는 저는 의학적인 그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아프다면은 뭐 좀 배려를 해줘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법 질서가 흔들려지면 안 되죠. 과거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 정유라 학교 이대 학장 김경수 학장 교수 그 유방암 수술하고 그 방사선 치료하면서도 감옥 가고 다 수사 다 받고 제대로 했거든요. 수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인권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조국 집안은 웬 인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참 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고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동양대에다 휴직계를 냈는데 네. 거기서도 별 병이 없어가지고 네. 다시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가벼운 스트레스 정도 네.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병이 갑자기 어느 날 악화됩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의심이 많죠. 또 뭐 저 조국 동생도 그 뭐 허리 아프다는 것도 이제 거의 꾀병으로 드러났고 또 정경심도 저 동양대 영주까지 가서 PC 들고 나오는 모습 보니까 저는 송기정 마라톤 선수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 반바지인가 입고 그리고 뛰는 모습 굉장히 전 장부다운 그 면모가 보이던데 예. 그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특히 이 정경심 씨의 그런 뭐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그 낙곰수로 유명했던 그 주진우 기자라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진보 네, 지금 네. 뭐 친여 인사고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하고 어디 미술관에 가서 같이 관람하고 점심도 같이 해가지고 저녁 같이 했죠. 네, 저녁인가요? 네, 네. 화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김어준의 뭐 뉴스공장인가요? 네. 거기에 나와가지고 조국 사태는 아내 건강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쏙 흘리면서 흘리고, 이게 지금 여론화 시키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얘기 안 분명히 하고. 무슨 배우가 있죠. 그렇죠. 다 작전 의도가 짠 있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국 미술관 간다면서 주진이랑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좀 오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조국 본인이 얘기하면은 나중에 또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흘리는 식으로 하고 본인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면서 기정사실을 하면서 동정 여론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참 뭐 전략을 세운다는 걸 욕할 수는 없지만 속이 좀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소문에는 그 정경심의 음성 녹취록도 파일이 이미 확보됐다는 거고 또 그동안 행방불명된 노트북도 입수해갖고 거기에서 스모킹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이 건강을 핑계로 해서 어떻게든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작전을 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구속하면서 시간 끌고 또 조국 나름대로 또 계속 시간 끌는 전략으로 해서 이 국민들한테 이제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은 계속 검찰을 속된 말로 조져대고 그래서 검찰을 그냥 이 진퇴양난 국면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왜 빨리 안 끝내느냐 이렇게 양면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입지에 있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어제 또 좀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고발이죠. 제가 뭐 기사를 갖고 나왔는데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시민사회단체고 또 역할을 많이 하는 데예요. 그 국정농단 최순실 그것도 그때 거기서 고발해서 그때 수사가 시작됐죠. 그런데 어제 조국 정경심 부부가 115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했고 뭐 코링크피다, WFM이다 이런 관련 회사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280억 원 정도의 그런 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해갖고 조국 부부를 포함해서 17명을 2차로 이렇게 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2일에도 66억 5천만 원 그 뇌물수수 혐의로 정경심 씨 조국 포함해서 한 7명을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2차 고발을 한 거죠. 17명을 뭐 200매덕 115억하고 해서 200매덕이죠. 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80억이라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그 관련 회사들이 나눠 먹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는 건 관련자도 많고 액수도 크고 권력행 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여연대 그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이죠.
그분도 고발했다가 쫓겨났죠. 권력형 뇌물이라고 그렇죠. 아니 권력형 범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이쪽 자본, 투기 자본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쪽을 계좌 추적 능력도 없죠. 검찰이 아니니까. 하지만 상장사 정보 공개된 거를 근거로 해서 그 몇 달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과니까 저는 상당한 신빙성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투기자본센터도 뭐 말로 한 게 아니고 네.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증과 확실한 그 자료들을 첨부해갖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검찰에서 뭐 지금 정경심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이런 진보 단체에서도 지금 그렇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진보 단체가 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진보 단체는 다 수사를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보에서도 정의를 찾자는 되찾자는 이런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자꾸 내세우면서 수사를 무력화시킨다면은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봐서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봐야죠. 끝으로 뭐 하나 첨언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것은 이제 조국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그 하마평이 여러 사람들이 오르내리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글쎄 저는 뭐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뭐 출마한다고 안 했고, 저 법사위원장 했던 이상민 의원은 그 사람은 친문이 아니라 비문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안 시킵니다. 그건 안 시키고 엉뚱한 교수들 시키지 않을까요? 검찰 출신 아니고. 지금 뭐 엉뚱한 교수들 시킬 것 같아요. 거론되는 사람은 박봉계 이제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거기에 김지영 전 대법관, 그분 또 박영수 전 특검도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뭐 좀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 지난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특검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얻은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상당히 좀 불만이 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들려요. 박영수 특검 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죠. 근데 학계에서는 이제 뭐 하태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든가 김이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이 진보 정권들하고 관련이 있는 역할을 했고 지금도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사람이 김외수 인사수석이라고 그러네. 있다고 봐요. 법제처장을 거쳤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그렇죠. 부산에서 뭐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믿을만하죠.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아는 사람만 쓴다. 돌려막기로.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성 또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금지치. 저는 김혜수 가능성도 있죠. 또 조국이가 나가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나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이 온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무슨 개혁했나요? 그래. 자기 개혁했나요? 근데 하여튼 개혁적인 인물이 온다는 거는 자기네 이너서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올 거다. 저는 이런 암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사태 이후 검찰 수사가 정말 용두삼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는 불변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